자, 그래서 완전학습을 돕는 도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잘 생각해 보실 게 화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화장 도구가 필요해요. 그쵸? 미술을 하려면 미술 도구가 필요하죠. 테니스를 치려면 테니스 도구가 필요하죠.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들, 많은 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다는 친구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하려면요, 사실 1대1로 붙어가지고 코칭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거의 1000명, 1500명 가까이 이제 학생 1대1로 만나서 해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노트를 만든 거예요. 이 노트 4개를 가지고 완전 학습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먼저는 수험의 원리를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수험이란 건 시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습, 수업, 복습이죠. 예습, 수업, 복습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습은 뭐예요? 예습을 보시게 되면 예습은 내가 먼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야 될 알맹이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뭐고 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죠. 또 수업에서는 뭐예요? 비교하면서 수업 듣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특히 국어와 영어는 그만큼 사전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복습은 뭐예요? 그날 예습하고 수업하고 내가 비교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수학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공부 도구를 만든 겁니다. 개념 노트예요. 개념 노트는요, 기본적인 예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실제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은 뭐가 있는지 개념 노트를 좀 작성을 하는 것이죠. 개념 노트를 작성을 하고요. 개념 노트를 작성하게 되면 그다음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와 한 줄 요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입니다. 네, 사진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나왔는데 과목이 있고요. 단어 목표가 있어요. 단어 목표가 제일 중요하죠. 그 학습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뭐 해야 돼요? 그날 배웠던 학습 내용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 3개를 적어야 됩니다. 그렇죠? 적었으면 그날 배웠던 것을 가지고 내용을 한 줄 요약을 딱 정리를 하죠.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궁금했던 내용들, 다음 시간에 질문할 것들을 질문을 적어 놓고 그날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화된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날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한 다음에 한 요약 정리를 적어도 두세 줄로 정리를 하고 핵심줄을 만드는 거지 기본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내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화를 시키려면 이거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중학생들 제일 많이 권해보고 싶은 거는 역사예요, 역사. 역사를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까지 큰 전지 2장을 놓고 한번 정리를 해본 친구는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이게 이해가 먼저구나 걸 알게 되고요. 구조화해서 표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그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 다음 과목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역사라는 것이 중학교 때 한번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한번 더 하거든요. 좀 심화되죠. 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 능력 키울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구분과 통합이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구분의 장이고요. 여기는 통합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약을 다시 키워드로 정리하면 그게 뭐가 돼요? 결국 목차가 됩니다, 목차. 그래서 여러분들 각 단원별로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키워드가 뭔지 알게 되면 목차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학년도에 배웠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역사를 예를 들면 역사의 목차를 다 펼쳐 놓고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설명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설명할 수 없으면 X 쳐 가지고 그 안 되는 연결고리 부분을 따로 빼 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훨씬 더 주어진 24시간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고 났으면 이제 암기를 또 주말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역사에서 남북국의 대외 교류를 해서 했어요. 1W, 2W, 3W, 4W, 5W를 하죠. 그러면 남북국 대외 교류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 장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인제 요약 제일 핵심적인 단권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권화가 공부법의 꽃이죠. 무슨 얘기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웠던 것을 여러분이 주말에 토요일 날 여러분 정리 안 해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벼락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때.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웠던 것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 시험을 보통 언제 보냐? 3월 달부터 시작하면 보통 6주 정도 지나면 중간고사를 봐요. 그럼 적어도 시험 3주 전에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웠던 것을 다 정리를 해 놓게 되면 적어도 6장 정도의 이런 A4 용지 한 장으로 단권화가 된 단원별 노트가 하나씩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6 장을 가지고 다시 시험 전주에 한 장으로 요약을 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문제를 풀다가 다시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오면 돼요? 문제에서 틀렸던 것을 이 중에 내가 빠뜨린 게 있나? 결국은 단권화된 이런 마인드맵 한 장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바리바리 막 이렇게 막 노트랑 문제집 갖고 들어온 애들은 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단권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단권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권화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1W 1주째 때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 주 토요일 한번 또 보시고 3주 때 한번 또 보시고 4주 때 한번 보시고 5주 때 보세요. 저도 3주만 넘어가도 반복해서 보게 되면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죠? 또 하나 친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인제 제가 인제 체크해 줬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날 배웠던 것도 그러니까 그날 배운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웠던 걸 단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1W, 2W 1 주, 2 주, 3 주, 4 주 위크의 줄임말 W를 쓴 건데 체크를 하면서 내가 완전 학습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모님들도 이것만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좋은 곳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학원에서 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도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절대적으로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 문의를 하시면 되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인제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인제 개인 채널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근본으로 해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개념을 근간으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상위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위 개념 중심으로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꼼꼼하고요. 되게 수줍어하기도 하고 되게 신중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이 잘 못 보는 게 뭐냐면 큰 그림을 잘 못 봐요. 근데 재밌는 게 꼼꼼하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성실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게 시험 잘 보는 애들이 있다고 하죠.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 상위 개념 중심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큰 그림을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할 때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네이밍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 그걸 다 요약하면 그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질문 제일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 하위 개념이 있던 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핵심 개념에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구조화라고 하죠, 구조화.